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또 한번 미국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밤에 미국 증시를 한번 봐요. 새벽 늦게까지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진짜 보면은 재밌어요. 달러 벌기 아주 좋습니다. 간혹 단타 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단타 치기도 하고 스윙 투자하는 분도 있고 장기 투자하는 분도 있는데 저도 종종 심심풀이로 한 번씩 단타는 하긴 해요. 해보는데 그래서 용돈벌이도 하긴 하죠. 하지만은 단기 투자는 될 수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실력 있는 사람들도 이게 잘못하면 물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그런 기업이나 이 섹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단기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고수의 영역입니다. 고수의 영역이고 단타라는 게 꼭 기술적인 게 아니라 뭔가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감각. 그런 감각이 나름대로 발달된 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계속 좋은 흐름 보이다 보니까 국내 주식도 단타를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대이란 그 군사 대응 결정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 현재 이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입니다. 반도체주.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잘 갔었는데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미국의 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그 안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입니다. 이 사람은 친 트럼프적인 사람 같더라고요. 월러 이사. 오는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격 제기를 합니다. 나섰는데 증시의 환호는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장 초반 이후 3대 지수는 모두 뒷걸음질 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월러 이사의 뒤를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제 밝히네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면서 연준 내 분열 양상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한쪽은 인하파, 한쪽은 그냥 유지파야. 유지해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35.16포인트 올라서 42,206.82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을 보니까요, 전장보다 13.03포인트 내렸네요. 5,967.84, 나스닥은 98.86포인트 하락을 해서 19,447.41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오른 반면에 S&P 500은 3거래일 연속 밀립니다. 전날의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이죠. 준틴스 데이를 맞았습니다. 그래 휴장을 한 겁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 증시 개장을 앞두고 이제 전해진 CNBC의 인터뷰를 보니까 원래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이르면은 7월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위원회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건 내 견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참가자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을 삼가는 그런 침묵기간이죠. 이런 침묵기간이 하루 전 끝나자마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 같네요. 원래에서는 우리는 6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그 큰 관세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데이터를 따른다고 말했고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이 관세 영향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은 것과 이제 대조되는 거죠. 월러 이사의 발언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출발합니다. 출발했고
그 나스닥은 개장 직후 0.8% 가까이 이제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3대 지수의 동반 오름세는 1시간이 채 이어지지 않았고요. 반도체 업종의 부진 속에 나스닥이 먼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S&P 50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후 장 들어서 몇 차례 하락 반전을 거듭한 뒤에 장 막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 콕 찍어버려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를 해요. 그래서 월저널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부분 책임자인 제프리 캐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이번 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다 이 같은 방침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캐슬러는 새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는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그런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저널에서는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라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겠죠. AI 테마를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1.12%, 브로드컴 0.27% 내렸습니다. 잘 가다가 확 꺾여버리더라고요. 훅 꺾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TSMC 1.87%나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5% 떨어졌어요. 트럼프는 그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향후 2주 내에 결정할 거라고 밝혔는데 중동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 옵션과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옵션 등이 동시에 만기를 받는 이른바 세마니의 날, 이 트리플 워칭 데이죠. 위칭 데이. 이걸 맞이해가지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황에서 누가 주말에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싶어 하겠나 라면서 지정학적인 활동이 진정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S&P 500은 최근에 52주 최고가보다 약 3%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전의 최고가는 마치 녹슨 문처럼 작용을 하는데 마침내 열리기 전에 여러 번 시도해야 한다 언급하는 분도 있고 트럼프는요 이날 오후 장 막판엔 무렵에 워싱턴 DC에서 뉴저지로 이동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날 설정한 2주의 그 시한은 최대치다. 이란의 핵개발 포기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아울러서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해왔다고 밝힌 뒤 이란이 유럽과는 대화를 원하지 않기에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평가 자료를 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3개국 외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락치 외란 외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했는데 프랑스 외무장관은 우리는 이란 장관에게 공습 중단을 기다리지 말고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측하고 협상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또한 공습 중단을 희망한다고 언급을 하네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월러 이사의 발언이 이후 전해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밝히고 있네요.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도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견이 한 사람은 친 트럼프,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냥 뭐 친 파월이라고 하나? 하여튼 다릅니다. 그래 트럼프가 파월을 엄청 까고 있죠. 조만간 뭐 물러날 거니까 그때 가면 금리를 엄청 내리겠다고 합니다. 다우지수는 0.08 강보합으로 끝났고 S&P가 0.2% 소폭 빠졌죠. 나스닥 100도 0.43% 좀 많이 빠졌네요. 필라델피아도 0.75%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1.12% 빠지고 브로드컴 0.27, TSMC 1.8, ASML 0.67% 하락했고요. AMD는 1.14% 올랐습니다. AMD 흐름이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08, 퀄컴 1.5, 암홀딩스 0.69, 어플라이드 1.96% 빠지고요. 마이크론 1.46%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잘 가다가
그놈의 장비 반입을 규제하겠다고 해버리니까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일단 월요일 날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점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